요즘 담보대출 금액이 꽤 크잖아요. 비록 이자만 준다고 해도 이게 혜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완전정복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상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도 존재를 하죠. 오늘 시간에는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헷갈려 하시는 파트이긴 한데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리니 분들도 얼마든지 연말정산 고수가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두 번째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 번째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각 항목별로 기본 요건이나 적용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비교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내용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헷갈리지 않을 텐데요. 가장 먼저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부양가족공제의 세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 중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택자금 공제에서 말하는 세대는 제 채널에 돈 되는 부동산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세대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선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제가 가능하죠. 부동산 법령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합가를 해야만 한 세대로 인정이 가능하죠. 반대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세대로 인정을 받아서 1가구 1주택 혜택이 가능하기도 하죠.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도 같은 세대로 봐서 합산 계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역시 똑같습니다. 배우자랑 여러분들이 따로 산다고 해도 배우자가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내용은 다 마스터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다 하시면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첫 번째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소위 청약통장이라고 하죠. 예, 그 상품의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요. 이건 흔히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건 집을 살 때 받은 일종의 취득 자금 대출, 우리가 일명 담보대출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환액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다만 주택 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세대원도 기본 요건에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세대원 본인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귀속연도가 20년이잖아요. 20년 연중 내내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하고요. 중간에 1주택을 소유했다면 그해 모두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 차입금의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가능하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1주택자까지도 가능하고요. 대신 12월 31일에 두 주택 중에 하나를 팔아서 1주택 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납입액 전부를 해주는 건 아닐 테고요. 청약저축과 임차 차입금의 경우에는 총 불이익액의 40%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경우에는 총 납입액 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대신에 100%를 공제해줍니다. 무한대로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청약 종합저축은 총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연 240만원을 풀로 납입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40%를 곱하면 연간 96만원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이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전세대출만 있으면 다 해주냐? 당연히 아니겠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더 있습니다. 먼저 임차로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만 하는데요. 청약저축과 달리 세대원이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 요건에 충족해야만 세대원 공제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받은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이거는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과 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에요. 이건 100% 공제가 가능한 대신에 이자 상환액이라는 점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담보대출 받는 경우에 90% 이상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일종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하셔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액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담보대출 금액이 꽤 크잖아요. 비록 이자만 준다고 해도 이게 혜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무주택자 기준은 제가 기본 요건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본 요건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일 것. 두 번째는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따로 받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조항인데요. 4번이 앞선 임차 차입금 세대원 기본 요건과 좀 다르죠.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의 조건도 좀 다릅니다. 주택은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임차 차입금은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택도 금액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현재 기준 취득 당시 공시시가가 5억 이하인데요. 이것도 취득 연도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19년 1월 1일 이전에는 4억이었어요.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그럼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한도는 앞서 설명한 1번, 2번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연도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현재를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은 300만원이에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장기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고정금리와 비거치 상환 방식이 뭐냐? 이 부분도 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금리가 고정인 걸 말하고요. 비거치 상환이란 일종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500만원, 또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이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 상환 방식 모두를 택한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800만 원이면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금액이죠. 예컨대 소득세율이 24%라고 한다면 1,800만 원 곱하기 24%를 하면 약 4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몇 달치 이자는 공짜로 납입하시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자, 오늘은 주택자금 공제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